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대원입니다. 어, 제 역할은 사실 오늘 그 콜로퀴엄을 기획하면서 최승준 선생님을 모신 걸로 제 역할이 충분히 다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 시간도 원래 좀 많이 더 좀 하고, 물론 이제 그랬으면 좋을 텐데, 콜로퀴엄이 또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각들을 나누고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또 토론도 넉넉하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 최승준 선생님 이제 발표를 좀 듣고 또 교육에 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포스트 휴먼 연구회에 함께 하고 있고요. 근데 포스트 휴먼 연구회에 더 적합한 발표를 최승준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해란 무엇인가, AI 이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고요. 어, 저는 이제 AI 표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AI 표절 문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어, 또 많은 학생들이 챗GPT를 쓰고 이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초기에 상당히 많았고, 특히 언론 보도도 이 표절 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스탠포드 데일리, 아마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학보 같은 것 같아요. 여기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작년 조사인데 1월 22일 기사네요. 보니까 작년 가을 학기에 이제 5천 명이 조금 못 되는 응답자들에게 쉽게 설문했더니 17% 학생이 학기 과제와 시험을 돕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5%는 수정을 거의 하지 않고 제출했다. 이런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고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사실 이제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에 5천 명, 1,000명 정도를 설문했더니 안다라는 응답이 60%였고, 사용해 봤다가 또 그 절반인 한 30%를 조금 넘겼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50%가 조금 못 되는 거죠. 그 성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20대가 대학생들이 포함될 텐데, 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많이 사용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AI 작성글을 학교 과제, 자기소개서 등으로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90.1%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매우 심각 또는 약간 심각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글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을 AI에게 의존해서 창의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81.4%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우려 중에서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대신해서 이제 AI가 대신 글을 써주고 그걸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것을 AI 표절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조어로 AI와 표절을 합쳐가지고 AI 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폴 그레이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사실 그 표절 문제는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로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거다. 후자는 여전히 인공지능 표절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실 이 전자의 문제가 AI 기술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인문사회학적인 비판이 가능한 거죠. 뭐 오픈 AI도 기존의 자료 같은 것들을 뭐 좀 그냥 쓰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AI 표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표절 탐지기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좀 이거는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쓴 건데 사람이 쓴 건데 AI가 썼다라고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이 쓴 것처럼 하는 프롬프트도 많이 공개가 되고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AI 글쓰기 패턴이 있다, 밋밋하고 독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예전에 3.5 정도의 모델에서는 가능했는데 4에서 프롬프트를 잘 쓰면은 훨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해답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재밌는데요. 진이를 다시 병 속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교육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손글씨를 한 것처럼 3D 프린터로 거기에 달아가지고 볼펜을 달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영상이 공개돼서 유머 밈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그 교수들이 손으로 쓰게 하자. 근데 이제 사실 챗GPT로 내고서 그것을 손으로 받아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초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클레이라는 분은 AI 면역성이라는 또 신조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AI 도구를 사용해서 과제를 완료하기 어려운 정도 그런 것을 AI 면역성. 그래서 AI 면역이 높은 과제를 내면 된다.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었죠. 저도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AI 표절을 줄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지식을 습득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육의 목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챗GPT를 돌려가지고 내면은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번역을 해보면요. 이것도 이제 AI 번역이라서 뭐 AI 번역이 R 번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 높은 AI 면역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교육학적인 적절성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AI가 생성하지 못하는 과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과제가 지금 상황에서 좋은 과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상당히 맞는 말이죠. 다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고민할 것이고요. 그래서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을 말하는데요. 교육학적으로 적절한 과제에 AI 면역을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AI 면역을 높이는 다른 평가랑 같이 짝을 이루어서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AI 면역만 고려한 과제는 그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AI가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제 안에서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좋은 그런 과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시들을 하고 있죠. 뭐 플립 러닝을 쓴다든가 아니면 과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순서도를 요약한 거고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도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앞에 이제 참여하시고 나가셨는데요. 이제 공대생 분께서 저랑 짝을 이루어서 대학생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과제를 한번 해보겠다 챗GPT로 저는 과제를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AI의 문학 창작을 모티프로 한 가장 훌륭한 SF를 찾아봐라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낸 건 제가 이걸 돌려봤거든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뭐 한 세 개 중에 두 개 정도는 적절하더라고요. 근데 GPT-4로 했을 때는 거의 잘 수행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SF에서 찾으라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태스크를 줬을 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과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AI랑 보조하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활할 거니까 당연히 난이도 높은 거를 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거죠. 소설책 본문을 세 쪽에서 다섯 쪽 직접 인용하라. 이거는 제가 이제 원래도 냈던 그 과제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인용은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유명한 뭐 유토피아라든가 뭐 멋진 신세계 이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직접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신의 전공과 진로와 관련돼요. 이것도 원래 했던 것인데 이 생성 AI 시대에는
자기 체험이 중요하죠. 지식보다는 이제 체험과 자기 어떤 삶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를 준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의도적으로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해보니까 나는 영문과 학생인데 그래서 영문과 학생인데 어떤 소설 작품을 보고 AI나 뭐 SF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 수업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상상력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죠. 해결이 가능해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은 과제라고 봐요. 그렇게라도 자기 진로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면. 네. 어쨌든 프롬프트를 잘 쓰면 이것도 그대로 나와버린 거지만 이런 방식으로 AI 면역과 동시에 교육적인 효과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과제를 했던 그 공대생 이제 김우경님인데 김우경님은 굉장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쓰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학 수업이나 인문학 수업은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인문학적인 사고,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최승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메인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이건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절과 부정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표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I 표절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생성해서 낸 거, 그 다음에 AI가 만들고 학생이 편집하고 수정해서 낸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결과물을 봐서 학생이 가장 좋은 걸 사용해서 편집하고 제출한 거, 그 다음에 주요 아이디어를 쓰고 AI가 초안을 쓰고 수정한 거, 학생이 수정한 거, 그 다음에 학생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AI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작성하고 스스로 작성한 다음에 낸 거. 그 다음에 AI 없이 쓴 거. 물론 이거는 표절은 아니죠. 근데 이 중에서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AI 표절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질문, 우리 학생의 미래와 관련된 건 무엇인가? 어른이 되어서 일할 때 어떤 걸 할 건가? 자, 이런 거 다 하지 않을까요? 곧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기본 워드 같은 거에 다 장착이 되는 거죠. 장착이 되고, 아래아 한 컴에도 기본적으로 생성 AI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5년 뒤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걸 안 쓰고 다른 AI를 쓰는 사람이랑 경쟁을 하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사범대니까 제 학생들이 교사가 돼서 그 학생들이 다시 가르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10년, 20년 뭐 이렇게 걸리죠. 그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몇십 년 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당장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인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못 쓰게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좀 번거롭고 생각하는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냥 관성을 유지하는 건 문제이다라는 거죠. 안녕하오. 나는 황진사라고 하오. 황후암 6대 종손으로 명문 집안의 출신이라고 할 수 있지. 예, 이거는 이제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우리 학생들이 소설의 인물 부분을 이제 모의 수업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AI. 이 인물은 이제 화랑의 후예,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인 그런 그 인물의 표본, 초상을 우리 이제 그 소설이 묘사를 한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혹은 교육자들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제가 위기 부분을 다뤘다면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미선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